STY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세기 동안 비밀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한 조직, 바로 프리메이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권력의 복도에서 속삭여지고 수많은 음모론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하나의 현상을 깊이 이해하는 지적 탐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프리메이슨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을 함께 두드려 보겠습니다. 프리메이슨이란 무엇일까요? 흔히들 비밀 결사라고 알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는 프리메이슨을 철학적이고 자선적이며 인문체계를 갖춘 학교라고 정의합니다. 마치 거친 원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위대한 건축물의 일부로 만드는 석공처럼 프리메이슨은 상징과 비유를 통해 인간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스스로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의 핵심 가치는 인류의, 즉 자선활동과 형제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라는 독특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의 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슬람교도이든 혹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이든 각자가 믿는 절대적 존재를 인정하는 매우 포용적인 개념입니다. 덕분에 프리메이슨의 모임, 즉 로지 안에서는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형제로서 교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프리메이슨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조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중세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거대한 고딕 성당들을 짓던 석공 길드, 즉 석공 조합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기원입니다. 한국 역사에 빗대어 본다면 경복궁이나 석굴암을 지었던 대목장들이 자신들만의 비법과 기술을 신뢰하는 제자들에게만 전수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 중세의 석공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하학, 수학, 건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당대의 엘리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성당을 짓기 위해 영주들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 지역을 오갈 수 있는 특권을 누렸죠. 그래서 그들은 자유로운 석공, 즉 프리메이슨이라 불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1717년 런던 대성당 건축 시대가 저물자 이 석공 조합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더 이상 실제도를 다루지 않는 지식인, 귀족, 성직자들이 조합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석공들의 도구와 상징을 빌려 이제는 물리적인 신전이 아닌 인간 내면의 신전, 즉 자기 자신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도를 다루던 작업적 프리메이슨에서 인간의 정신과 도덕을 다루는 사변적 프리메이슨으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프리메이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은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입 조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인이어야 하고 사회에서 자유롭고 선량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앞서 말한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 즉 어떠한 형태로든 절대적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는 여러 차례의 인터뷰를 거칩니다. 이 과정은 지원자의 인격, 가치관, 그리고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기존 회원들의 비밀 투표를 통해 최종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단식, 즉 입문의식이 거행됩니다. 이 의식은 프리메이슨의 비밀 중 가장 깊은 부분에 해당하지만
그 본질은 공포나 기괴함이 아닙니다. 연극적인 요소를 통해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찬 매우 개인적이고 깊은 철학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입문자는 이 의식을 통해 세속적인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철학적 인간으로서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평생에 걸쳐 계속될 자기 성찰의 여정, 그 장엄한 첫걸음입니다. 프리메이슨이 되면 로찌라는 곳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로찌는 말씀, 이성을 뜻하는 그리스어 로고스에서 유래한 말로 이곳은 진리를 탐구하는 영혼의 작업장입니다. 로찌에서의 정기적인 모임, 테뉴다는 엄격한 의례에 따라 시작되고 끝납니다. 하지만 모임의 핵심은 의식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활동입니다. 한 회원이 철학, 역사, 사회, 예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고찰한 내용을 담은 글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다른 회원들은 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관점을 더하며 토론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다름을 통해 배우며 집단적 지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토론에는 두 가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와 종교입니다. 이는 인류를 가장 첨예하게 분열시키는 두 주제를 배제함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들 간의 조화와 형제애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유대인, 기독교 목사, 정교의 신자, 그리고 때로는 가톨릭 사제까지도 한자리에서 형제로서 서로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원칙 덕분입니다. 하지만 프리메이슨과 종교의 관계가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는 역사적으로 수차례 교황 칙서를 통해 프리메이슨을 비판하고 신자들의 가입을 금지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프리메이슨의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라는 개념은 특정 종교를 초월하는 이신론적, 즉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사상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는 세상 모든 곳에 신의 섭리가 함께한다고 믿는 가톨릭의 유신론과 충돌합니다. 또한 프리메이슨이 인간 스스로를 내면의 신전으로 보고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프리메이슨 내부에도 이러한 종교적 관점에 따라 여러 갈래가 존재합니다. 이를 의례라고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요크 의례와 스코틀랜드 의례입니다. 요크 의례는 프리메이슨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계승하며 명백히 기독교적 성격을 띱니다. 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 의례는 회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요구하며 그 가르침은 성서의 내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유신론적이라고 말하며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반면 스코틀랜드 의례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의 정신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이쪽은 훨씬 더 철학적이고 사변적이며 때로는 이신론적이거나 불가지론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종교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자유로운 사유를 통한 진리 탐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33계급은 바로 이 스코틀랜드 의례에 속한 것입니다. 이처럼 프리메이슨은 하나의 단일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철학적 스펙트럼을 가진 복합적인 연합체에 가깝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여정은 계급이라는 단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군대나 회사처럼 권력을 나타내는 계급이 아니라 배움의 깊이를 상징하는 학년과 같습니다. 모든 프리메이슨은 세 가지 기본 계급을 거칩니다. 1계급 도제, 이제 막길에 들어선 초심자. 2계급 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수련자. 3계급 장인, 프리메이슨의 모든 기본 철학을 마스터한 완성된 석공.
대부분의 프리메이슨은 장인 계급에서 활동하며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철학적 탐구를 원하는 이들은 앞서 말한 요크 의례나 스코틀랜드 의례와 같은 상위 계급 과정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의례의 33계급은 세상을 지배하는 비밀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33단계에 걸친 철학적, 도덕적 교훈을 모두 이수했음을 의미하는 명예학위와 같습니다. 이 기나긴 여정은 끝없는 배움의 길이며 그 목적은 외부의 권력이 아닌 내면의 완성을 향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드리워진 비밀주의와 음모론에 대해 프리메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밀은 역사적으로 독재와 종교 재판의 박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수단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신중함은 로지 안에서 회원들이 외부의 시선이나 편견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프리메이슨에 대한 수많은 오해는 인간의 마음이 미지의 공백을 상상력으로 채우려는 본성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계 정복이 아닙니다. 그들이 연마하는 것은 어둠의 의식이 아닙니다. 프리메이슨의 진정한 목표는 각자의 삶 속에서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아들, 더 나은 시민이 되는 것이며 자신의 의지를 다스리고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 철학의 격언을 평생에 걸쳐 실천하는 길과 같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길 자체가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프리메이슨이라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세계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지적 탐구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세기 동안 비밀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한 조직, 바로 프리메이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권력의 복도에서 속삭여지고 수많은 음모론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하나의 현상을 깊이 이해하는 지적 탐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프리메이슨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을 함께 두드려 보겠습니다. 프리메이슨이란 무엇일까요? 흔히들 비밀 결사라고 알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는 프리메이슨을 철학적이고 자선적이며 인문체계를 갖춘 학교라고 정의합니다. 마치 거친 원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위대한 건축물의 일부로 만드는 석공처럼 프리메이슨은 상징과 비유를 통해 인간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스스로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의 핵심 가치는 인류의, 즉 자선활동과 형제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라는 독특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의 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슬람교도이든 혹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이든 각자가 믿는 절대적 존재를 인정하는 매우 포용적인 개념입니다. 덕분에 프리메이슨의 모임, 즉 로지 안에서는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형제로서 교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프리메이슨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조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중세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거대한 고딕 성당들을 짓던 석공 길드,
즉 석공조합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기원입니다. 한국 역사에 빗대어 본다면 경복궁이나 석굴암을 지었던 대목장들이 자신들만의 비법과 기술을 신뢰하는 제자들에게만 전수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 중세의 석공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하학, 수학, 건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당대의 엘리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성당을 짓기 위해 영주들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 지역을 오갈 수 있는 특권을 누렸죠. 그래서 그들은 자유로운 석공, 즉 프리메이슨이라 불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1717년 런던 대성당 건축 시대가 저물자 이 석공조합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더 이상 실제도를 다루지 않는 지식인, 귀족, 성직자들이 조합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석공들의 도구와 상징을 빌려 이제는 물리적인 신전이 아닌 인간 내면의 신전, 즉 자기 자신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도를 다루던 작업적 프리메이슨에서 인간의 정신과 도덕을 다루는 사변적 프리메이슨으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프리메이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은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입 조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인이어야 하고 사회에서 자유롭고 선량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앞서 말한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 즉 어떠한 형태로든 절대적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는 여러 차례의 인터뷰를 거칩니다. 이 과정은 지원자의 인격, 가치관, 그리고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기존 회원들의 비밀 투표를 통해 최종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단식, 즉 입문의식이 거행됩니다. 이 의식은 프리메이슨의 비밀 중 가장 깊은 부분에 해당하지만 그 본질은 공포나 기괴함이 아닙니다. 연극적인 요소를 통해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찬 매우 개인적이고 깊은 철학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입문자는 이 의식을 통해 세속적인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철학적 인간으로서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평생에 걸쳐 계속될 자기 성찰의 여정, 그 장엄한 첫걸음입니다. 프리메이슨이 되면 로찌라는 곳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로찌는 말씀, 이성을 뜻하는 그리스어 로고스에서 유래한 말로 이곳은 진리를 탐구하는 영혼의 작업장입니다. 로찌에서의 정기적인 모임, 테뉴다는 엄격한 의례에 따라 시작되고 끝납니다. 하지만 모임의 핵심은 의식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활동입니다. 한 회원이 철학, 역사, 사회, 예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고찰한 내용을 담은 글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다른 회원들은 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관점을 더하며 토론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다름을 통해 배우며 집단적 지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토론에는 두 가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와 종교입니다. 이는 인류를 가장 첨예하게 분열시키는 두 주제를 배제함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들 간의 조화와 형제애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유대인, 기독교 목사, 정교의 신자, 그리고 때로는 가톨릭 사제까지도 한자리에서 형제로서 서로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원칙 덕분입니다. 하지만 프리메이슨과 종교의 관계가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는 역사적으로 수차례 교황 칙서를 통해 프리메이슨을 비판하고 신자들의 가입을 금지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프리메이슨의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라는 개념은 특정 종교를 초월하는 이신론적, 즉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사상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는 세상 모든 곳에 신의 섭리가 함께한다고 믿는 가톨릭의 유신론과 충돌합니다. 또한 프리메이슨이 인간 스스로를 내면의 신전으로 보고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프리메이슨 내부에도 이러한 종교적 관점에 따라 여러 갈래가 존재합니다. 이를 의례라고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요크 의례와 스코틀랜드 의례입니다. 요크 의례는 프리메이슨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계승하며 명백히 기독교적 성격을 띱니다. 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 의례는 회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요구하며 그 가르침은 성서의 내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유신론적이라고 말하며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반면 스코틀랜드 의례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의 정신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이쪽은 훨씬 더 철학적이고 사변적이며 때로는 이실론적이거나 불가지론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종교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자유로운 사유를 통한 진리 탐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33계급은 바로 이 스코틀랜드 의례에 속한 것입니다. 이처럼 프리메이슨은 하나의 단일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철학적 스펙트럼을 가진 복합적인 연합체에 가깝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여정은 계급이라는 단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군대나 회사처럼 권력을 나타내는 계급이 아니라 배움의 깊이를 상징하는 학년과 같습니다. 모든 프리메이슨은 세 가지 기본 계급을 거칩니다. 1계급 도제, 이제 막길에 들어선 초심자, 2계급 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수련자, 3계급 장인, 프리메이슨의 모든 기본 철학을 마스터한 완성된 석공. 대부분의 프리메이슨은 장인 계급에서 활동하며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철학적 탐구를 원하는 이들은 앞서 말한 요크 의례나 스코틀랜드 의례와 같은 상위 계급 과정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의례의 33계급은 세상을 지배하는 비밀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33단계에 걸친 철학적, 도덕적 교훈을 모두 이수했음을 의미하는 명예학위와 같습니다. 이 기나긴 여정은 끝없는 배움의 길이며 그 목적은 외부의 권력이 아닌 내면의 완성을 향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드리워진 비밀주의와 음모론에 대해 프리메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밀은 역사적으로 독재와 종교 재판의 박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수단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신중함은 로찌 안에서 회원들이 외부의 시선이나 편견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프리메이슨에 대한 수많은 오해는 인간의 마음이 미지의 공백을 상상력으로 채우려는 본성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계 정복이 아닙니다. 그들이 연마하는 것은 어둠의 의식이 아닙니다. 프리메이슨의 진정한 목표는 각자의 삶 속에서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아들, 더 나은 시민이 되는 것이며 자신의 의지를 다스리고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 철학의 격언을 평생에 걸쳐 실천하는 길과 같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길 자체가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프리메이슨이라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세계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지적 탐구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세기 동안 비밀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한 조직, 바로 프리메이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권력의 복도에서 속삭여지고 수많은 음모론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하나의 현상을 깊이 이해하는 지적 탐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프리메이슨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을 함께 두드려 보겠습니다. 프리메이슨이란 무엇일까요? 흔히들 비밀 결사라고 알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는 프리메이슨을 철학적이고 자선적이며 인문체계를 갖춘 학교라고 정의합니다. 마치 거친 원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위대한 건축물의 일부로 만드는 석공처럼 프리메이슨은 상징과 비유를 통해 인간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스스로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의 핵심 가치는 인류의, 즉 자선활동과 형제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라는 독특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의 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슬람교도이든 혹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이든 각자가 믿는 절대적 존재를 인정하는 매우 포용적인 개념입니다. 덕분에 프리메이슨의 모임, 즉 로지 안에서는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형제로서 교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프리메이슨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조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중세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거대한 고딕 성당들을 짓던 석공 길드, 즉 석공조합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기원입니다. 한국 역사에 빗대어 본다면 경복궁이나 석굴암을 지었던 대목장들이 자신들만의 비법과 기술을 신뢰하는 제자들에게만 전수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 중세의 석공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하학, 수학, 건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당대의 엘리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성당을 짓기 위해 영주들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 지역을 오갈 수 있는 특권을 누렸죠. 그래서 그들은 자유로운 석공, 즉 프리메이슨이라 불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1717년 런던 대성당 건축 시대가 저물자 이 석공 조합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더 이상 실제도를 다루지 않는 지식인, 귀족, 성직자들이 조합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석공들의 도구와 상징을 빌려 이제는 물리적인 신전이 아닌 인간 내면의 신전, 즉 자기 자신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도를 다루던 작업적 프리메이슨에서 인간의 정신과 도덕을 다루는 사변적 프리메이슨으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프리메이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은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입 조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인이어야 하고 사회에서 자유롭고 선량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앞서 말한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 즉 어떠한 형태로든 절대적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는 여러 차례의 인터뷰를 거칩니다. 이 과정은 지원자의 인격, 가치관, 그리고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기존 회원들의 비밀 투표를 통해 최종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단식, 즉 입문의식이 거행됩니다. 이 의식은 프리메이슨의 비밀 중 가장 깊은 부분에 해당하지만 그 본질은 공포나 기괴함이 아닙니다. 연극적인 요소를 통해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찬 매우 개인적이고
깊은 철학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입문자는 이 의식을 통해 세속적인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철학적 인간으로서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평생에 걸쳐 계속될 자기 성찰의 여정, 그 장엄한 첫걸음입니다. 프리메이슨이 되면 로찌라는 곳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로찌는 말씀, 이성을 뜻하는 그리스어 로고스에서 유래한 말로 이곳은 진리를 탐구하는 영혼의 작업장입니다. 로찌에서의 정기적인 모임, 테뉴다는 엄격한 의례에 따라 시작되고 끝납니다. 하지만 모임의 핵심은 의식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활동입니다. 한 회원이 철학, 역사, 사회, 예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고찰한 내용을 담은 글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다른 회원들은 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관점을 더하며 토론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다름을 통해 배우며 집단적 지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토론에는 두 가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와 종교입니다. 이는 인류를 가장 첨예하게 분열시키는 두 주제를 배제함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들 간의 조화와 형제애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유대인, 기독교 목사, 정교의 신자, 그리고 때로는 가톨릭 사제까지도 한자리에서 형제로서 서로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원칙 덕분입니다. 하지만 프리메이슨과 종교의 관계가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는 역사적으로 수차례 교황 칙서를 통해 프리메이슨을 비판하고 신자들의 가입을 금지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프리메이슨의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라는 개념은 특정 종교를 초월하는 이신론적, 즉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사상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는 세상 모든 곳에 신의 섭리가 함께한다고 믿는 가톨릭의 유신론과 충돌합니다. 또한 프리메이슨이 인간 스스로를 내면의 신전으로 보고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프리메이슨 내부에도 이러한 종교적 관점에 따라 여러 갈래가 존재합니다. 이를 의례라고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요크 의례와 스코틀랜드 의례입니다. 요크 의례는 프리메이슨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계승하며 명백히 기독교적 성격을 띱니다. 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 의례는 회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요구하며 그 가르침은 성서의 내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유신론적이라고 말하며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반면 스코틀랜드 의례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의 정신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이쪽은 훨씬 더 철학적이고 사변적이며 때로는 이실론적이거나 불가지론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종교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자유로운 사유를 통한 진리 탐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33계급은 바로 이 스코틀랜드 의례에 속한 것입니다. 이처럼 프리메이슨은 하나의 단일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철학적 스펙트럼을 가진 복합적인 연합체에 가깝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여정은 계급이라는 단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군대나 회사처럼 권력을 나타내는 계급이 아니라 배움의 깊이를 상징하는 학년과 같습니다. 모든 프리메이슨은 세 가지 기본 계급을 거칩니다. 1계급 도제, 이제 막길에 들어선 초심자, 2계급 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수련자, 3계급 장인, 프리메이슨의 모든 기본 철학을 마스터한 완성된 석공. 대부분의 프리메이슨은 장인 계급에서 활동하며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철학적 탐구를 원하는 이들은 앞서 말한 요크 의뢰나 스코틀랜드 의뢰와 같은 상위 계급 과정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의뢰의 33계급은 세상을 지배하는 비밀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33단계에 걸친 철학적, 도덕적 교훈을 모두 이수했음을 의미하는 명예 학위와 같습니다. 이 기나긴 여정은 끝없는 배움의 길이며 그 목적은 외부의 권력이 아닌 내면의 완성을 향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드리워진 비밀주의와 음모론에 대해 프리메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밀은 역사적으로 독재와 종교 재판의 박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수단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신중함은 로지 안에서 회원들이 외부의 시선이나 편견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프리메이슨에 대한 수많은 오해는 인간의 마음이 미지의 공백을 상상력으로 채우려는 본성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계 정복이 아닙니다. 그들이 연마하는 것은 어둠의 의식이 아닙니다. 프리메이슨의 진정한 목표는 각자의 삶 속에서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아들, 더 나은 시민이 되는 것이며 자신의 의지를 다스리고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 철학의 격언을 평생에 걸쳐 실천하는 길과 같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길 자체가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프리메이슨이라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세계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지적 탐구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세기 동안 비밀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한 조직, 바로 프리메이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권력의 복도에서 속삭여지고 수많은 음모론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하나의 현상을 깊이 이해하는 지적 탐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프리메이슨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을 함께 두드려 보겠습니다. 프리메이슨이란 무엇일까요? 흔히들 비밀 결사라고 알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는 프리메이슨을 철학적이고 자선적이며 인문체계를 갖춘 학교라고 정의합니다. 마치 거친 원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위대한 건축물의 일부로 만드는 석공처럼 프리메이슨은 상징과 비유를 통해 인간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스스로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의 핵심 가치는 인류의, 즉 자선활동과 형제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라는 독특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의 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슬람교도이든 혹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이든 각자가 믿는 절대적 존재를 인정하는 매우 포용적인 개념입니다. 덕분에 프리메이슨의 모임, 즉 로지 안에서는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형제로서 교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프리메이슨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조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중세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거대한 고딕 성당들을 짓던 석공 길드, 즉 석공 조합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기원입니다. 한국 역사에 빗대어 본다면
경복궁이나 석굴암을 지었던 대목장들이 자신들만의 비법과 기술을 신뢰하는 제자들에게만 전수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 중세의 석공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하학, 수학, 건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당대의 엘리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성당을 짓기 위해 영주들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 지역을 오갈 수 있는 특권을 누렸죠. 그래서 그들은 자유로운 석공, 즉 프리메이슨이라 불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1717년 런던 대성당 건축 시대가 저물자 이 석공 조합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더 이상 실제 도를 다루지 않는 지식인, 귀족, 성직자들이 조합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석공들의 도구와 상징을 빌려 이제는 물리적인 신전이 아닌 인간 내면의 신전, 즉 자기 자신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도를 다루던 작업적 프리메이슨에서 인간의 정신과 도덕을 다루는 사변적 프리메이슨으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프리메이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은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입 조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인이어야 하고 사회에서 자유롭고 선량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앞서 말한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 즉 어떠한 형태로든 절대적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는 여러 차례의 인터뷰를 거칩니다. 이 과정은 지원자의 인격, 가치관, 그리고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기존 회원들의 비밀 투표를 통해 최종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단식, 즉 입문의식이 거행됩니다. 이 의식은 프리메이슨의 비밀 중 가장 깊은 부분에 해당하지만 그 본질은 공포나 기괴함이 아닙니다. 연극적인 요소를 통해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찬 매우 개인적이고 깊은 철학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입문자는 이 의식을 통해 세속적인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철학적 인간으로서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평생에 걸쳐 계속될 자기 성찰의 여정, 그 장엄한 첫걸음입니다. 프리메이슨이 되면 로찌라는 곳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로찌는 말씀, 이성을 뜻하는 그리스어 로고스에서 유래한 말로 이곳은 진리를 탐구하는 영혼의 작업장입니다. 로찌에서의 정기적인 모임, 테뉴다는 엄격한 의례에 따라 시작되고 끝납니다. 하지만 모임의 핵심은 의식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활동입니다. 한 회원이 철학, 역사, 사회, 예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고찰한 내용을 담은 글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다른 회원들은 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관점을 더하며 토론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다름을 통해 배우며 집단적 지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토론에는 두 가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와 종교입니다. 이는 인류를 가장 첨예하게 분열시키는 두 주제를 배제함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들 간의 조화와 형제애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유대인, 기독교 목사, 정교의 신자, 그리고 때로는 가톨릭 사제까지도 한자리에서 형제로서 서로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원칙 덕분입니다. 하지만 프리메이슨과 종교의 관계가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는 역사적으로 수차례 교황 칙서를 통해 프리메이슨을 비판하고 신자들의 가입을 금지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프리메이슨의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라는 개념은 특정 종교를 초월하는 이신론적, 즉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사상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는 세상 모든 곳의 신의 섭리가 함께한다고 믿는 가톨릭의 유신론과 충돌합니다. 또한 프리메이슨이 인간 스스로를 내면의 신전으로 보고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프리메이슨 내부에도 이러한 종교적 관점에 따라 여러 갈래가 존재합니다. 이를 의례라고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요크 의례와 스코틀랜드 의례입니다. 요크 의례는 프리메이슨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계승하며 명백히 기독교적 성격을 띱니다. 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 의례는 회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요구하며 그 가르침은 성서의 내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유신론적이라고 말하며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반면 스코틀랜드 의례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의 정신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이쪽은 훨씬 더 철학적이고 사변적이며 때로는 이실론적이거나 불가지론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종교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자유로운 사유를 통한 진리 탐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33계급은 바로 이 스코틀랜드 의례에 속한 것입니다. 이처럼 프리메이슨은 하나의 단일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철학적 스펙트럼을 가진 복합적인 연합체에 가깝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여정은 계급이라는 단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군대나 회사처럼 권력을 나타내는 계급이 아니라 배움의 깊이를 상징하는 학년과 같습니다. 모든 프리메이슨은 세 가지 기본 계급을 거칩니다. 1계급 도제, 이제 막길에 들어선 초심자. 2계급 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수련자. 3계급 장인, 프리메이슨의 모든 기본 철학을 마스터한 완성된 석공. 대부분의 프리메이슨은 장인 계급에서 활동하며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철학적 탐구를 원하는 이들은 앞서 말한 요크 의례나 스코틀랜드 의례와 같은 상위 계급 과정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의례의 33계급은 세상을 지배하는 비밀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33단계에 걸친 철학적, 도덕적 교훈을 모두 이수했음을 의미하는 명예학위와 같습니다. 이 기나긴 여정은 끝없는 배움의 길이며 그 목적은 외부의 권력이 아닌 내면의 완성을 향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드리워진 비밀주의와 음모론에 대해 프리메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밀은 역사적으로 독재와 종교 재판의 박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수단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신중함은 로지 안에서 회원들이 외부의 시선이나 편견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프리메이슨에 대한 수많은 오해는 인간의 마음이 미지의 공백을 상상력으로 채우려는 본성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계 정복이 아닙니다. 그들이 연마하는 것은 어둠의 의식이 아닙니다. 프리메이슨의 진정한 목표는 각자의 삶 속에서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아들, 더 나은 시민이 되는 것이며 자신의 의지를 다스리고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 철학의 격언을 평생에 걸쳐 실천하는 길과 같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길 자체가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프리메이슨이라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세계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지적 탐구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세기 동안 비밀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한 조직,
바로 프리메이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권력의 복도에서 속삭여지고 수많은 음모론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하나의 현상을 깊이 이해하는 지적 탐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프리메이슨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을 함께 두드려 보겠습니다. 프리메이슨이란 무엇일까요? 흔히들 비밀 결사라고 알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는 프리메이슨을 철학적이고 자선적이며 인문체계를 갖춘 학교라고 정의합니다. 마치 거친 원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위대한 건축물의 일부로 만드는 석공처럼 프리메이슨은 상징과 비유를 통해 인간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스스로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의 핵심 가치는 인류의, 즉 자선활동과 형제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라는 독특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의 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슬람교도이든 혹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이든 각자가 믿는 절대적 존재를 인정하는 매우 포용적인 개념입니다. 덕분에 프리메이슨의 모임, 즉 로지 안에서는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형제로서 교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프리메이슨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조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중세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거대한 고딕 성당들을 짓던 석공 길드, 즉 석공조합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기원입니다. 한국 역사에 빗대어 본다면 경복궁이나 석굴암을 지었던 대목장들이 자신들만의 비법과 기술을 신뢰하는 제자들에게만 전수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 중세의 석공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하학, 수학, 건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당대의 엘리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성당을 짓기 위해 영주들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 지역을 오갈 수 있는 특권을 누렸죠. 그래서 그들은 자유로운 석공, 즉 프리메이슨이라 불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1717년 런던 대성당 건축 시대가 저물자 이 석공조합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더 이상 실제도를 다루지 않는 지식인, 귀족, 성직자들이 조합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석공들의 도구와 상징을 빌려 이제는 물리적인 신전이 아닌 인간 내면의 신전, 즉 자기 자신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도를 다루던 작업적 프리메이슨에서 인간의 정신과 도덕을 다루는 사변적 프리메이슨으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프리메이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은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입 조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인이어야 하고 사회에서 자유롭고 선량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앞서 말한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 즉 어떠한 형태로든 절대적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는 여러 차례의 인터뷰를 거칩니다. 이 과정은 지원자의 인격, 가치관, 그리고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기존 회원들의 비밀 투표를 통해 최종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단식, 즉 입문의식이 거행됩니다. 이 의식은 프리메이슨의 비밀 중 가장 깊은 부분에 해당하지만 그 본질은 공포나 기괴함이 아닙니다. 연극적인 요소를 통해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찬 매우 개인적이고 깊은 철학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입문자는 이 의식을 통해 세속적인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철학적 인간으로서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평생에 걸쳐 계속될 자기 성찰의 여정, 그 장엄한 첫걸음입니다. 프리메이슨이 되면 로찌라는 곳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로찌는 말씀, 이성을 뜻하는 그리스어 로고스에서 유래한 말로 이곳은 진리를 탐구하는 영혼의 작업장입니다. 로찌에서의 정기적인 모임, 테뉴다는 엄격한 의례에 따라 시작되고 끝납니다. 하지만 모임의 핵심은 의식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활동입니다. 한 회원이 철학, 역사, 사회, 예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고찰한 내용을 담은 글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다른 회원들은 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관점을 더하며 토론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다름을 통해 배우며 집단적 지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토론에는 두 가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와 종교입니다. 이는 인류를 가장 첨예하게 분열시키는 두 주제를 배제함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들 간의 조화와 형제애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유대인, 기독교 목사, 정교의 신자, 그리고 때로는 가톨릭 사제까지도 한자리에서 형제로서 서로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원칙 덕분입니다. 하지만 프리메이슨과 종교의 관계가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는 역사적으로 수차례 교황 칙서를 통해 프리메이슨을 비판하고 신자들의 가입을 금지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프리메이슨의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라는 개념은 특정 종교를 초월하는 이신론적, 즉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사상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는 세상 모든 곳에 신의 섭리가 함께한다고 믿는 가톨릭의 유신론과 충돌합니다. 또한 프리메이슨이 인간 스스로를 내면의 신전으로 보고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프리메이슨 내부에도 이러한 종교적 관점에 따라 여러 갈래가 존재합니다. 이를 의례라고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요크 의례와 스코틀랜드 의례입니다. 요크 의례는 프리메이슨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계승하며 명백히 기독교적 성격을 띱니다. 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 의례는 회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요구하며 그 가르침은 성서의 내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유신론적이라고 말하며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반면 스코틀랜드 의례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의 정신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이쪽은 훨씬 더 철학적이고 사변적이며 때로는 이신론적이거나 불가지론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종교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자유로운 사유를 통한 진리 탐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33계급은 바로 이 스코틀랜드 의례에 속한 것입니다. 이처럼 프리메이슨은 하나의 단일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철학적 스펙트럼을 가진 복합적인 연합체에 가깝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여정은 계급이라는 단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군대나 회사처럼 권력을 나타내는 계급이 아니라 배움의 깊이를 상징하는 학년과 같습니다. 모든 프리메이슨은 세 가지 기본 계급을 거칩니다. 1계급 도제, 이제 막길에 들어선 초심자. 2계급 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수련자. 3계급 장인, 프리메이슨의 모든 기본 철학을 마스터한 완성된 석공. 대부분의 프리메이슨은 장인 계급에서 활동하며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철학적 탐구를 원하는 이들은 앞서 말한 요크 의례나
스코틀랜드 의뢰와 같은 상이 계급 과정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의뢰의 33계급은 세상을 지배하는 비밀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33단계에 걸친 철학적, 도덕적 교훈을 모두 이수했음을 의미하는 명예 학위와 같습니다.